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44일 차입니다. 신납니다. 네, 오늘은요, 20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반짝반을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책은 별로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진도는 거진 안 나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책에 관심 없다 그래. 진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언젠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7번째 줄 위에서 나갈게요. 사실 나 역시 힘든 하루의 끝에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다. 핸드폰 속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원래 행복해서도 올리지만 또 뭐예요? 행복한 척하면서 즐거운 척하면서도 많이 피하라는 곳이라서 그렇게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올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로 보이면 그게 또 누구예요? 나의 행복도 보이는 거죠? 거기서 보는 것이. 네. 나도 행복이 가득 있다. 명품백과 구두에 값비싼 구입, 패딩까지 갖춰 입은 친구. 이름도 못 들어본 태평양 섬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는 동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다른 엄마들까지 그런 모습을 볼수록 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보이면, 아, 그래, 나도 저를, 같이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같이 행복감을 쫙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죠. 근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껴요?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야. 같은 시간에 쳐다보고, 우리가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보면서 '아 저 이렇게 행복하겠다.' 하면서 행복하면서 그걸 쫙 느끼면서 내가 행복을 딱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보고 내가 비참함을 느낄 것이냐 행복감을 느낄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맞아요. 쓸데없이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 셈이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진짜 쓸데없었지만 하지만 그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되짚어서 쓸데없이 불안하고 질투에 휘말려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운 것보다 키웠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각성을 하면 자꾸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럼 긍정적인 게 뭐지? 몰라요. 잘 이렇게 이런 감사방, 주변에 또 감사방에 초대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부정적이었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하면서 그걸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벗어나야 돼요. 더 벗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질투심에 휘말려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지,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부정적이라면 벗어나야 되고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도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보다 더 확장돼서 내 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감사방에는 매일 의식 수치를 밝혀주는 의식 수치 밝기, 의식 지도가 올라가죠. 거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나요? 외우시라고? 다 외우세요. 외우시면은 '어 뭐지? 내 수치는 어디지?' 탁 각성이 될 수 있죠. 자꾸 각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성도 안 돼 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초조해서 그냥 막 하면은
안 돼요. 계속 뭐예요? 내가 불안해하면 질투를 낸다는 거는 '내가 못하다. 쟤는 안 잘 돼 있고 나는 못하고 질투낸다는 저거 안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속에서 빠져 살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안 돼 있고 쟤는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안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내가 느끼는 거지 저 밖에 있는 것에선 판단 분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하는 일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요새는 재밌죠. 저 사람이 다른 걸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저쪽으로 안 가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재미가 있지 않아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요 단락이 끝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꿈을 이루다. CEO 강의를 겸한 조찬 미팅을 마친 서윤이 호텔 문을 나서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남성이 공손한 자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의 장소에서 서빙을 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신문에서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장학금 대출까지 있어서인지 인터뷰만 들어가면 너무 긴장이 돼요. 여기 본인의 믿음이 나오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서 인터뷰만 들어가니까 어때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불안한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느낌을.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몸에서도 내가 어디서 긴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수시로 이상하게 습관이 돼 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긴장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좀 릴렉스하게 좀 있어 보고 싶고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긴장해 가지고요. 목에 어깨에다가 막 힘을 딱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각성하면서 보면 '아 또 긴장하고 있네.' 그게 아무 긴장할 것도 없는데 뭔가 무의식의 불안감? 무의식에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제 그래도 이 청년은 알고 자기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서희 님한테 강의 끝나고 막 따라가서 "긴장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벗어날 생각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가 첫 번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희소식이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는 제가 어제 너무 웃겨 갖고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요새 인제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인제 어디를 초대를 한다고 인제 한 번, 두 번 정도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너무 웃긴 거야. 있잖아. 멀쩡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두려움이 많아 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 있잖아. 그거 해결해야 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인제 그때는 얘기를 안 하더니 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동이 치더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거예요. 그래 갖고 또 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도 제가 "아니 생긴 건 너무 멀쩡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두려워 가지고 자꾸 있잖아. 두려움에 회피하고 뭘 안 하고 있잖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야 나는 저런 외모 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자존심 상했나 봐요. 살짝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잘 됐지 뭐." 하면서. 내가 뭐 송곳으로 그냥 몸에 찔린 것도 아닌데 이제 뭔가 들켜 가지고 안 듣고 싶었대요. 제가 권하는 안 듣고 싶었는데 인제
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니 그거 숨기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혀 외모하고 다르더라니까요. 외모랑 틀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에너지 의식 체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두려워서 숨고 있느냐,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느냐. 그 두려움은 뭐예요? 어릴 때 벌써 형성이 됐고 태어날 때부터 해서 어릴 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거부터 형성된 거를 그걸 없애야 되는데 어릴 때 형성된 게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집착하던 걸 남편한테 집착을 하고 또 세상에 집착하고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아침마다 보면 유튜브에 큰 집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집을 볼까?' 저희 선생님은 작은 게 좋다고 작은 게 아니라 딱 적당한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데 적당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필요 없는데 왜 그러지?' 이게 뭔가 과시욕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그냥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고 그냥 잠자고 편안하게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런데 아 그런 걸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제가 저를 보는 거죠. 이게 다 보셔야 돼. 내가 뭔가 그러면서 집에 대한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뭔가를 찾고 있고 근데 그거를 또 과시욕까지 플러스가 돼 있고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누굴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집착하는 걸 너무 싫어해 가지고 헤어져 놓고 또 집착하는 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니야. 싫어." 그러면서 집착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집착을 싫어한다.' 하면서 집착을 끌어내네. 자꾸 집착을 즐기고 집착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네. 근데 뭐지? 삶은 뭐지? 아 삶은 이 집착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 제가 의부증이 있었잖아요. 그 의부증이 있었던 거에서 지금 풀려나고 있거든요. 정말 편안해요. 근데 좀 요새 좀 편안한 척하는지 남편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그냥 쿨하게 그냥 뭔가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쪼금 이렇게 좀 근원적으로는 인제 본인은 공부가 안 돼서 해결은 안 됐지만 뭔가 편안하게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그렇다고 헤어지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있지만 편안한 상태. 뭔가 그런 걸 느끼면서 좀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불안하니까 엄마를 집착하고 또 집착하면서 모든 집착이라는 게 나한테 가져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거 지옥이더라고요. 집착이라는 게 지옥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점점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려고 되게 순간순간 빠져들긴 하지만 다시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 이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인생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그래서인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악순환으로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더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잖아요. 악순환에서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셔야죠. 그쵸? 내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나 놔두고 다 자기네들끼리 뭐 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막 무슨 막 뭔가 있잖아요. 뭐가 시작이 월초에 뭐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가 시스템이. 그러면 막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자기 뺐는가 싶어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리고 막 있죠. "그거 어떻게 됐냐고. 여기 다 뺐냐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그 불안해서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러냐고." 자기 그냥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놓고 간 적이 있었는지 혼자 인제 놓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게 소외됐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릴 때 저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죠. 지금이 행복해지는 줄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집착이 행복인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네. 어제 그분을 보면서 '야 또 헤어지고서 또 만들어 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시켜야 돼요, 공부. 절에도 참 많이 다니시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 게. 예 저는 절에도 안 다녔는데 엄청 빠릅니다. 네. 저희 선생님이 완전 속도 초고속으로 알려주세요. 초고속으로 완전 근원으로 팍 들어가서 문제가 뭔지 탁 해서 고걸 탁 해결하면은 빨리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슝 들어가서 여기서 빨리 해결을 팍 해 버리는 게 낫죠.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 초고속으로 해서 스피드하게 촥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도 안 다니고 별로 뭐 이런 쪽으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릴 때 근원에 이 상처를 해결하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 생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이 된다는 것이. 네. 청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다. 그렇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으며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으나 생활은 그래도 늘 빠듯하기만 했다. 아껴 썼죠?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자판기 커피 드시지 마세요. 들고 다니세요. 커피 들고 다니세요. 카페 가지 마세요. 네. 카페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 공원이나 안 쓰는 데를 다녀야 돼요. 그쵸? 그리고 도시락도 싸 갖고 다녔다 했잖아요. 네. 김치랑 밥만 드시라고 그랬죠? 아껴 쓰라고. 예. 그런데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네. 누리님 반찬 사 드릴까요? 냅하길래. 예. 그래서 늘 빠듯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기는 하는데 아끼는데 뭐예요? 내가 이거 없어서 아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껴도 뭐예요? 첫날 뱃날 백날 어때요? "아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내가 안달복달하면 어때요 그게? 그 에너지가 계속 간다는 거죠. 아끼기는 하나 마음이 그래 편안해야 돼요. 내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거야. 편안해야 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안 먹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껴 쓸 수 있는 거는 아껴 쓰는데 '내 에너지조차도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서 아껴 쓰는 거야. 나는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안 돼서 없어서.' 이래 버리면 계속 못 먹는 상황이 돼야 되고 결핍에 계속 결핍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 아껴 쓸 거는 물질 세상에서 아껴 써야 되고 내가 느끼는 에너지는 내가 차분하게 줄여서 또 해야 되는데 에너지 자체도 편안하게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 편안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친구와 함께 사는 집의 월세가 4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와 교통비,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에 80만 원이 들어갔다. 여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0만 원까지 내고 나면 통장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쓸 거를 다 썼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내고 데이트 자금까지 다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쵸? 감사해야 풍요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는 거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미 받았다. 이미 있다. 이미 있고 받았다라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핍에 들어가면 결핍을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이구 우리 재건이 일어났네요. 우리 재건이 안녕. 어이구 오래간만에 일어났네 우리 재건이."
"왜 한참 쉬었어? 방학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야? 선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풍요로움을 자꾸 주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방에 글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를 현재 있음에 감사. 누가 해 줘서 감사가 아니라 누가 뭔가를 해 줘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에, 모든 있는 것에, 그냥 내가 느끼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잔고가 10만 원 뿐이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돈이 없어서 동창 모임도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만 원 밖에 없는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이라도 하면 병원비 낼 돈이 없는데 걱정하면서 막 그러면 아플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병원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병원비 낼 돈이 없다는 건 없다라는 거에 내가 그전에 그 이전에 엄마 아빠를 보고 내가 없다라는 거를 벌써 세팅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온 걸 보고 없다라는 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없는 상황이 생겨 버리죠. 없는 상황이 생겨 버리니까 지금도 뭐예요? 생활하고 있는 게 없게 막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만 경험을 하니까 병원비가 아파서 병원비 낼 돈이 아니라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뭔가 수리할 돈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꼭 아픈 것만이 아닌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다른 거 돈이 없어야 되는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내가 끌어다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안 좋을 땐 어때요? 그 안 좋은 그 느낌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그냥 느끼기로 해서 경험 그 에너지에서 우리는 본체 에너지예요. 에너지에서 느끼기 싫어하는 막 저항하는 게 있는데 그 저항하는 거를 내가 느껴주라는 거죠. 지나가 버리죠. 근데 내가 느끼기 싫어하면 얘가 또 왜요? 또 와요. 하기 싫어하면 또 와요. 하기 싫어하면 또 와요. 이거를 느끼게 해줘 버리면 지나가 버리죠. 근데 자꾸 느끼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고, 근데 그 느낌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감정, 느낌, 사건. 느낌에서 지나가면은 더러울 것이고, 근데 느낌에서 또 옵니다. 근원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의 여기에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맥락을 바꿔도 그 느낌이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느낌적으로 에너지, 보이지 않는 의식 체계에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싹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를 참 어제도 오래간만에 만난 분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 아, 이분이 이렇게 왜 살았는지. 근데 살아온 패턴을 잘 보면은요. 전에 뿌린 건 안 보여요. 근데 살아온 결과를 보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에 뿌렸는 걸 알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는 거, 사과씨를 심었는 거. 근데 우리는 사과 열린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뭐예요? 나는 사과가 아니라 바나나를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싫어하면서 계속 사과가 또 자라요. 또 자라요. 나는 다른 걸 바꾸고 싶은데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바나나를 심어야 되는 지금 내가 한 것에 대한 근데 그 패턴을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찾지 않으면 똑같이 가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힘들었었던 게 전에 뭔가에 심었던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걸 봐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공부를 하자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삶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대요, 그런 게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는 이 에너지를 없애야 되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닌 불안해하는 이 에너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 느낌, 감정.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막 돈이 없을까 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불안하니까 다시 취업이 안 돼야 되죠. 더 불안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죠? 불안한 거. 그 불안한 거를 찾아야 돼요. 왜 불안해하고 돈이 없을까 봐 결국은 돈이 없을까 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먹고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결국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취업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죠. 돈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져갔다. 그쵸? 점점 돈에 대한 게 커져갔으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라는 엄마 아빠가 보는 모습에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뭔가 프로그래밍 된 것을 내가 벌써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만 들어 공부에 집중도 힘드는 거고. 그쵸. 딴 생각이 자꾸 걱정하잖아요. 에너지가 쭉 떨어져 있어서 걱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요. 왜? 현재의식에선 내가 원하고 있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무의식에서는 어릴 때 3살 이전에 세팅된 것들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커지면서 무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무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해야 하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공부도 잘하고 싶어. 근데 무의식에서 불안감이 막 조성이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에너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너지 수치가 쭉 떨어져 있으면 집중력이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것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성공일까? 행복일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길을 가다가 딴 데 쳐다보고 길 가다가 딴 데 쳐다보고 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불안해서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은 뭐예요? 백이잖아요. 두려움. 이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러다 보니 면접에 가서도 자신이 없었다.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돈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신이 없고 그쵸. 열등감이 있고 막 자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점점 면접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이러죠. 조금만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곧바로 말문이 막히곤 했다.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어려운 질문을 해도 재치 있게 뭔가를 막 하는데 누가 재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내가 편안하면 다 떠오른다는 거죠. 떠오르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걸음을 멈추고 청년의 얼굴을 바라본 서윤은 자상하게 해빙을 하는 방법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귀를 기울이던 청년은 서윤의 말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을 통해서 행운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막 예감이 올 것 같은 예 행운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대요. 저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자꾸 주로 느끼지? 어제 명상하셨나요? 내가 주로 어떤 걸 느끼지? 내면을 보고 '아 내가 불안감을 느끼나? 돈이 없는 거에서 느끼는데 회피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나?' 그 불안감 알고 있어야 스탑을 해요. 예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행복이기 때문에. 불안한데 행복하고 같이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원하는 것은 행복이야. 그쵸? 깨달음입니까? 네. 행복해서 깨달아 가야죠. 깨달음. 민규님 먼저 가십시오.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먼저 행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아침에 깨달아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 행복. 우리 누리님 또 깨물어 버리는 깨달음이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참 깨가 쏟아지고 깨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깨달음이. 네.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의식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무의식에서도 행복해야 된다. 그 현재 의식에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기점, 목표를 두고서 거기 행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무의식에서도 진짜 행복한지 이걸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점 편안해져요. 같이 경험을 해 봅시다. 네. 지옥도 들어갔다가 천당도 갔다가 행복도 들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 사건도 찾고 찾다 보니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된 걸 보니 내가 원래 본체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내가 자존감 높아지고 사랑이라는 걸 알면 세상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음속을 해지시켜 주시고요.